2022년 5월 1일 오후 4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늘궁 영상 강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이거 영상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이 빗자루예요. 빗자루. 이 빗자루가 엄청 오랫동안 썼는데 아마 내가 여기에 온 지가 2018년도 7월 달에 왔거든요. 물론 뭐 이거는 내 집이니까 내가 태어난 집이고, 여기는 1956년 1월 21일 날 내가 태어난 요 집인데, 내가 태어날 때는 요런 집은 아니었고, 내가 태어나고 한 4년 뒤에 1960년도에 요런 집을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지으셨는데, 그때부터 쭉 내가 이거 있었던 집이고, 그래 쭉 살다가 또 여러 군데를 이제 옮겼습니다. 여러 군데를 옮기고, 요 집은 이제 전세나 월세를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2018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9, 20, 21, 22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이제 세입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집이 비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좀 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2018년도 7월 달에 이 지붕도 이렇게 새로 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쳤어요. 그 당시에 건 한 4년 전에 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 수리를 좀 했습니다. 건 2천만 원 가깝습니다. 그때에 이제 내가 그 빗자루를 샀는데, 요 빗자루예요. 이제 철물점에 가서 빗자루를 샀는데, 한 4년 동안 이제 우리 집 부근에 이제 청소를 이렇게 조금 전에도 했는데 이제 지금 해 나왔죠.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하고 요거는 이제 종량제 봉투고 이거는 이제 바람이 불면은 이제 쓰레기가 집 앞으로 다 와요. 그리고 요렇게 집에서 앉아 있으면은 이제 뭐 너 집 앞이고 내 집 앞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주변이 이렇게 다 깨끗해야 기분이 좋으니까 막 이렇게 내 집만 이렇게 요 앞에만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쓰는데, 이 빗자루가 이제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거는 뭐 남들이 이렇게 보면은 빗자루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닳고 닳았어. 내가 이 영상 기록을 오늘 남겨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쓰레받기 통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한 4년 쓰니까 이래가지고 방금 조금 전에 스카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구멍이 난 것을 이렇게 떼었어요. 요쪽에도 떼우고 요쪽에도 떼우고, 요런 것을 내가 영상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오늘은 조금 전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 거죠. 어제가 4월 30일이고 오늘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우리가 4월 29일 날 지난 금요일 날에 근로자의 날이 돼 가지고 이제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행사를 못 하고 4월 29일 금요일 날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 행사를 했어요. 할 때에 이제 소고기를 좀 구워 먹고, 또 회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양껏 먹었습니다. 모처럼 여기에.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지, 옛날에 우리가 이제 못 살 때 아주 형편이 어려울 때는 정말 제삿날을 기다렸거든요. 제삿날 돼야 그 쌀밥을 이렇게 맷밥이라 그러던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쌀밥을 이렇게 좀 밑밥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쌀밥을 좀 구경을 했습니다. 아주 내 어렸을 때에. 정말입니다. 우리
우리 또래에, 그래 내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뭐 대한민국에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1950년대 그때는 쌀이 귀했어요. 귀해가지고 참 손님들이 한 번씩 와야 이렇게 그 손님들이 이제 오면은 그 손님 접대를 해야 되니까 쌀밥을 해가 주죠. 그리고 나면 이제 손님들이 다 쌀밥을 다 먹지 않아요. 그러면은 좀 남겨놓으면은 그걸 좀 남겨놓은 것을 좀 기다렸다가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 때는 그 쌀밥을 먹으니까 저 기다리고 그렇게 했는데 평상시에 저 회가 좀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 비싸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제 아래 29일 날에는 회를 시커 먹었습니다. 그 멍기도 먹고 이렇게 소고기도 막 구워서 먹고 그렇게 하고 어제는 이제 토요일인데 제가 이제 특근을 하고 가서 이제 그 좀 일을 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일을 하루 보통 토요일 날 일을 안 하는데 어제는 일이 있어 가지고 특근을 이렇게 하고 오늘은 늦도록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푹 쉬었다 이 말이죠. 푹 쉬고 이제 일어나 가지고 동네 청소를 하는데 이런 빗자루가 이제 너무 닳고 닳아 가지고 이제는 좀 그만 쓸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썰려요. 이 쪼매내도 이게 썰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것을 내가 영상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나는 그 지식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좀 전에 그 이덕일 역사학자가 윤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라진 제국 윤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 몰랐는데 강의를 듣고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허경영 시대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열리게 되죠. 열리게 됩니다.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 책도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난세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또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이때까지 또 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지도자라 할 수 있죠.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참 만인의 추앙을 받는 그런 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참 무례하고 무도하고 무식하고 참 만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 임금이 또 나올 때가 있었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인류 역사 뒷면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있다고 하면은 백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류 역사의 뒷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림자 정부를 해가지고 딥스테이트도 있지만은 또 딥스테이트 세력을 움직이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신의 섭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신의 손길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큰 작용을 하는데 그 배경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참 무식하고 무례하고 무도하고 무당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다 이래서 다 숭상받는 그런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참 인간 쓰레기 같은 쉽게 말해서 양아치 망나니 같은 그런 대통령 또 그와 이제 딱 음양짝으로 되는 그런 이제 볼트하고 암수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뭘 하나 연결하는데 보면은 말이야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 볼트가 있다고. 거기 서로 딱 맞아야 거기
부부가 되는데 그렇게 사이클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희한한 그 양아치 같은,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뭐 그런 XY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단 말이에요. 난세가 되는데, 난세가 되어야만이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의식이 이제 깨어지게 되니까 이제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는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니까 말하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리고 행위 하나하나 하는 거는 그대로 이제 기록이 돼 가지고 이제 그걸 벼르고 있죠. 저기 두더지 게임이라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잘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대천재 정치인 허경영 총재님께서 결혼하면은 3억을 준다는 것은 국가로 봐서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정확한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앞에 가면은 두더지 뭐 게임이라고 있어요. 두더지가 망치로 이렇게 탕 치면은 두더지가 탁 올라오면은 딱 때리는, 이제 또 때리고 나면 또 딴 데서 올라오면 또 때리는, 그렇게 이제 딱 때리려고 망치로 딱 준비하고 있다가 튀기만 하면 때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그런 망나니 같은 놈이, 그 양아치 같은 놈이 이제 무슨 이상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은행을 기록을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참 더 이상 깊은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얼마만큼 가느냐, 제일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바죠. 얼마만큼 가느냐. 그러니까 1년이면 365일이고 2년이면은 730일이고 5년 이빠이 하게 되면은 1825일인데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는 이제 그만두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제일 좋은 것은 뭐 취임하기 전에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참여하고 뉘우치고 깨끗하게 대통령직을 포기하고 양심에 눈을 떠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은 싹 다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싹 돌려주고, 그리고 신인 허경영 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아침 저녁으로 만배례식 하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점을 가오를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3D 업종을 찾아가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 가지고 땀방울이 그냥 비 오듯이 흐르는 그런 3D 업종을 찾아서 한 달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그 번 돈을 자기가 이제 먹고 살 만큼,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먹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금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우한 이웃에 이렇게 주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자기가 이제 제가 탕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탕감이 돼 가지고 이제 좋은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뭐 어려운 일인데, 뭐 어렵다고 한다기보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야 될 일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고,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그 국가혁명당이 창당될 때부터 박모모 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2017년 3월 1일 날에 국가혁명연대를 발족할 때부터 발족할 때 엄청 그분이 공로가 있습니다. 전국을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2016년 이전부터 강의를 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왔는데 2014년, 15년, 16년에 강의가 그때 많이 떠돌았다고. 그때의 그 강의를 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허사모라고도 할 수 있고, 허경영 총재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허사모라고도 할 수 있고,
국가혁명연대를 그 발족을 했어요. 2017년 1월 달이에요. 3월 1일 날에. 그때 할 때에 전국적으로 이제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김해, 부산, 뭐 서울, 경남, 경북 전부 다 만들었어요. 만들 때 엄청 그 노력을 하셨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총선 때까지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까지 그 18, 19, 20 약 한 3년 정도, 3년 한 6개월 정도 엄청 노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총선 지나고 이제 그분이 조금 이렇게 비켜갔는데, 좀 지금 요즘은 잘 안 보이시는데, 이름은 내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고, 방모모십니다. 그 여성분이신데, 내보다 나이가 조금 적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 요즘 좀 안부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뭐 연락처는 알지만은 내가 전화하기는 그렇고, 모든 사람을 저는 불가근 불가원의 원리로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또 멀지도 않고, 또 일체에 그 사람하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마찰이 없도록 내가 하려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가 불가근 불가원 마찰 없이 험한만 하지 않고, 입속에서 진짜 욕이 막 튀어나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런 욕을 그 사람 있는 데서도 해서도 안 되죠. 후속으로 삼키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분의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니까 그 딥스테이트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역시 이제 그 중국의 지금 이제 상해에서도, 상해에 한 2,500만 명이 살고 있고, 크기는 서울의 면적이 한 10배가 되는가 봐요. 그걸 전부 다 봉쇄를 하고, 상하이,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일부 봉쇄를 하는데, 이것이 딥스테이트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하나의 그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도 뭐 영국은 뭐 벌써 진압이 됐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그런 세력이고, 타이타닉국을 침몰시킨 그 주류 세력이고, 우리나라 6.25 전쟁을 일으킨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 세력, 그 딥스테이트 세력도 결국 가서는 나는 백궁의 하나의 그 섭리로서 하나 나왔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하나 당일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운다는 거건데,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이제 세운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이제 움직이지 왔던 그건데, 결국 그 딥스테이트 세력도 결국 가서는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신의 섭리로서 나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 세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다. 최후로 이제 대만하고 우리 한국이 남았다, 이래 보는데, 그 딥스테이트 세력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 그것을 볼 때에 시대전을 그 점성학 티르 세실이라고 하는 분은 2024년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진년이에요. 지금부터 한 2년 뒤에요. 그러니까 진사의 성인출한다는 말이 그 맞는 것 같아요. 진사, 갑진 을사년 2024년 2025년에 성인출, 이 밀어붙여니, 그렇게도 불러도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 있다 하는데, 이제 그분이 정말 이제 출현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그 중심의 역할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되고,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그 수많은 그 사이비 종교가들이 이제 또 주장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 가짜 속에 진짜가 있는데, 그 뭐 실명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박태선 장로, 그것도 자기가 신이라 그랬고, 박태선 장로 밑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배우, 그런 박태선 밑에서 이제 이렇게 좀 거기서 뿌리가 번져가지고 놓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격이다, 뭐 예수와 동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 그런 사람이 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문선명이도 자기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문선명이 밑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또 이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정산을 얻고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짜예요. 가짜. 정말 그 사입이죠. 가짜인데, 사입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차원에서 사입이라 하면은 뭐 기존 선천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사입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진짜가 나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라고 하는 것은 신인 허경영 총재님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확실하게 알아보고 듣고 있는 사람, 알아보는 사람은 지금은 드물지만은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알 날이 지금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다. 왜? 난세가 끝나면은 그런 분의 세대가 오게 되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정말 자기가 참 인간의 길을 걸으려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지금 한국의 교육제도 이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식으로 뭐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좀 더 물질적으로 좀 더 갖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육제도 하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가 힘들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팍 이렇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게 돼 있다요.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이제 앞바다에 있는 그 오염수, 일본 세슘이라 그래요. 세슘 문제가 해결될 때는 그때는 딥스테이트 세력들도 이제 거진 일망타진, 트럼프의 복귀, 또 이제 명왕성, 천의 명왕성이 이제 뭐 물병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든가 이렇게 뭐 점성하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던데, 정말 진사의 성인출하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주역의 시대, 이제 선천의 시대가 가고 후천의 시대가 올 때는 그러한 이제 지금 언론이 지금 이제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이제 55조 원을 주고 샀다 그래요. 사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언론이 완전히 썩어 자빠졌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작품인데, 언론 방송이 완전히 이제 거짓 보도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을 아주 인간망나니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아니고 뭐 며칠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웬간한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훌륭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인간 쓰레기, 아주 막 성추행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 미국 언론, 그리고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보도한, 우리 집까지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하고도 인터뷰를 SBS에서도 하고 TV조선에서도 나도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내가 말한 것의 핵심을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핵심만 딱 뽑아가 버려요. 그래서 편집을 해가지고 아주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 아주 이제 국가혁명 배당금당이었죠. 그 당시는 배당금당과 그리고 이제 그 총재님을 아주 뭐 좋지 않게 표현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바로 알아볼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그 방송국에 있더라고요. 그런 놈들 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라는 말, MBC, JTBC, TV조선, MBN, 채널A 이런 것은 이름을 싹 바꿔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장 이런 사람들도 다 바꿔버리고, 역사학자 이덕일 교수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제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적 소명을 받은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또 허경영 신인님이 있고, 또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정말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들이 있다면은 국가혁명당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뭐 14만 4천 명 해가지고 뭐 그게 빛의 생명나무 그거 보니까 나오던데, 그게 다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을 근거로 해서 그러는데,
그 기독교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 강정상도 그 신구약 정서를 불태워 버렸거든요. 이미 선천에 있었던 하나의 그 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의 뗏목과 같은 건데,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뭐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그냥 거기에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택해 가지고 뭐 그래요. 거기 그 변상욱 씨가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밝혀 놓았으니까 그것은 동영상 들어가 보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청소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난세에는 그런 난세를 일으키는 손만 대기만 하면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돼 가지고 지금 뭐 아마 뭐 취임도 안 했는데 아마 뭐 외교부하고 국방부를 완전히 뭐 쑥대밭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아직 그래도 잘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자기한테 피부에 와 닿질 않으니까. 그러나 외교부 당사자, 국방부 당사자들은 느꼈잖아요.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떤 그 모임에 뭐 사람이 이제 한 67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떤 곳에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항상 불가근 불가원이죠. 그래서 뭐 그 사람 심정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내가 가까이 하진 않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뭐 주관대로 끌려가더라고요. 이걸 뭐 내가 그 하지 말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지나니까 겪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엑소더스야, 탈출이야, 도저히 너 잘해라 하고 나는 떠난다. 그리고 부딪혀 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이제 심적으로 타격을 받고 뭐 미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 있나 이래가지고 막 진짜 엄청 싸우고 찢고 뽑고 말이야. 이제 그렇게 탈퇴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나는 그것을 찢고 뽑고 하기 전에 사람 척 보면 아니까 이마에 딱 써 있잖아요. 그 뭐 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어제 하는 말씀에 이마에 그대로 자기가 행한 것은 다 써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 나는 뭐 신인님까지 그 정도까지 안 되지만은, 신인님의 발바닥에 떼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척 보면은 대략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신인님의 한 억만분지 일은 알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피해버렸는데, 가까이 하진 않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겪고 난 다음에 엄청 충격을 겪고 사람으로 한테 엄청 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줘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겪은 사람은 막 기가 질리는 거예요. 어이구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박씨라 그러면은 박씨의 비염만 들어도 막 치를 때는 그런 것을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난세에 모모 씨가 이제 어떻게 참 국가 이렇게 책임자가 됐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막 그런 대로 뭐 잘 되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무식하고 무례하고 무도하고 무당조하고 이런 놈이 되었구나. 이제 이래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강해군이 쫓겨났죠. 쫓겨나간 그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또 새로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열리기 위한 총체적인 하나의 과정이다. 이제 이거예요. 뭐 나는 항상 좌로 하나 우로 가나 말의 권한은 항상 요거 이제 빗자루가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버릴 때가 안 된다. 하도 떨어져가지고 스카이 테이프를 막 칭칭 감고 이랬는데, 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결론 가서는 그래요. 항상 나는 결론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 사람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 항상 내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